처음 할 때부터 딱 내가 맞춰서 잘 주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면 네. 내가 한번 설정하는 값set들이 전체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딱 성공을 바로 하시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요즘에 분무수경 저희 같은 방식으로 시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지역에는 일단은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경우가 이제 제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초시설들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초시설도 대부분 다 오픈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여러 농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정말 어려웠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도 많이 생겨서 이 하우스 전체가 물이 범람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물을 퍼낸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해결을 해서 좀 안정화가 됐고, 지금 제가 하고 나서 그런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된 상태에서 다행히도 이제 후배분들이 저희 시스템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행히 이렇게 농장에 큰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지역이라 어쩔 수 없이 가르쳐 드렸죠. 네, 근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어려웠고, 지금 생각해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누군가가 해놓은 시스템을 좀 괜찮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만으로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과정이 있어서 많이 이해를 했어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으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보니까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정확히 알았고, 저희가 이게 전국에 있는 농장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는 이거를 분 단위로 분사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거의 장점은 수확 시기를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육묘를 할 때 대다수 상토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 스폰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육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육묘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저희는 상토로 육묘를 하고 상토에 돼 있는 육묘되어 있는 그 상추를 그대로 꽂거든요. 그럼 이게 분사되면은 상토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한 거예요. 상토로 육묘를 해도 상토가 물과 같이 떨어져도 이거를 다 걸러내는 방식을 3가지 방식으로 3차에 걸쳐서 걸러지게끔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 재배가 가능해진 거예요. 시간은 줄이고 재배할 수 있는 양은 늘리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 알려줘서 네, 그거 배우러 많이 오시는데 그게 진짜 핵심 기술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와서 그런 걸 꼼꼼히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조금 보고만 오신 분들은 겉에 있는 모습만 좀 보고 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비밀은 또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이제 한 2가지 정도는 가르쳐 드리고 1가지 정도는 한 3번 정도 찾아오시면, 왜냐면 이게 어쨌든 다른 분들도 어렵게 알아내시는 거고 그분들도 겨우겨우 그거를 적용을 해서 가시는 건데, 제가 이거를 너무 가볍게 오픈을 하면 또 그분들의 고생이 별게 아닌 게 되니까 한 두 단계까지는 오픈을 해드리고 마지막 단계는 조금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보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해본 사람이 경험에서 쌓인 노하우가 네, 맞아요. 크잖아요. 네네. 스마트팜을 도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스마트팜 시스템은 네덜란드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뭐 호게도른이나 이런 업체 거를 도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내에 있는 업체 걸 도입해도 되느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국내냐 네덜란드? 국내 업체냐 네덜란드 업체냐. 이제 사실은 네덜란드 업체가 가장 안정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합 환경 제어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 되는 면이 있어서
네덜란드 업체에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좀 안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단가가 높다라는 단점이 있고, 하나 더 단점을 말씀드리면 호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업체에서 나오는 부품만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 단가가 높은 부품을 가져다 다시 써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은 호환이 안 되지만 구축을 한번 해놓으면 복합 환경 제어에 정말 어울리게끔 제어가 잘 된다, 미세하게. 국내 업체의 장점은 반대인 것 같아요. 업체들 간의 부품이 조금 호환이 잘 된다, 이런 장점이 있고, 조금 단가가 조금 싸다, 네덜란드 업체에 비해서.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미세한 조정까지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고, 어떤 업체 거는 이게 복합 환경 제어가 맞나 싶을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업체들도 많다. 그래서 조금 국내 업체 거를 선정할 때는 잘 알아봐야 되는 면이 좀 있다. 근데 네덜란드는 그 브랜드 걸 이렇게 가져오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조금 믿고 가는 면이 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국내 업체 스마트팜 시스템이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네덜란드 게 비싸니까 국내 걸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내 스마트팜 업체들이 단가를 많이 올리면서 이럴 거면 우리가 왜 굳이 국내 걸 쓰나?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그 업체 부품들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게끔 자기네 걸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부품의 모양을 달리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자꾸만 외국 업체로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애국심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가 올 수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